뇌경색이 발생하기 전에 몸은 항상 신호를 더 줍니다죠. 그리고 그 신호는 다리에서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뇌경색이 오기 직전 다리가 보내는 7가지 신호, 늦기 전에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박지훈 의사입니다. 20년 넘게 독일에서 내과 전문의로 근무했고, 현재는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뇌졸중 환자를 만나왔지만, 그중 단 3분의 1만이 자신의 몸이 미리 보낸 신호를 알아차렸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신호의 대부분은 다리에서 시작되었지만 사람들은 거의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뇌졸중은 얼굴이 비틀리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손이 저릴 때 오는 병이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사실 뇌는 훨씬 더 일찍 경고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신호를 느끼는 곳은 얼굴도 입도 아닌 바로 다리입니다. 제가 아직 독일 베를린에서 근무하던 어느 가을 아침, 68세의 최한수 어르신이 따님과 함께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박 선생님, 요즘 오른쪽 다리가 좀 힘이 없어요. 시장 다녀오면 너무 피곤하네요. 나이 탓이겠죠? 언제부터 그러셨나요? 하고 물으니 한 3주쯤 됐어요. 아프진 않은데 걸을 때 약간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이에요. 검사 결과 오른쪽 다리의 반사신경이 현저히 약했습니다. MRI를 찍어보니 왼쪽 뇌혈관이 70%나 좁아져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심각한 뇌경색이 올 수 있었던 상태였죠. 다행히 제때 치료를 받아 몇 주 만에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하지만 함부르크에 살던 이명숙 할머니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왼쪽 다리가 종종 저리고 걸을 때 속 위를 걷는 느낌이 들었지만 오래 앉아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겠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하고 넘기셨죠. 어느 날 아침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던 중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오른쪽 뇌가 광범위하게 손상되어 왼쪽 반신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한 분은 몸의 말을 들었고 다른 한 분은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하이델베르크에서 학생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뇌는 결코 침묵하지 않는다. 손상되기 전에 반드시 신호를 보낸다. 그리고 그 신호는 언제나 다리에서 시작됩니다. 생리학적으로도 충분히 이유가 있습니다.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중력을 거슬러 피가 뇌로 올라가야 하므로 혈류가 조금만 줄어도 산소 공급이 가장 먼저 부족해지는 부위입니다. 또한 뇌는 좌우가 교차로 작용하기 때문에 왼쪽 뇌혈관이 좁아지면 오른쪽 뇌가 막히면 왼쪽 다리에 먼저 이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쪽 다리가 무겁거나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다리가 좀 무겁네, 계단 오르기 힘드네, 잠 잘못 자서 그런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뇌에 도와달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결코 번개처럼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수주 혹은 수개월 동안 혈관이 서서히 좁아지다가 결국 피가 통하지 않게 되는 결과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몸은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변화에 주목하면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려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다리는 단순히 걷기 위한 기관이 아닙니다. 자연이 준 조기 경보 장치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경고음을 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뇌졸중을 미리 알려주는 다리의 7가지 경고 신호를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단 3분만 투자하면 스스로 뇌혈관 건강을 점검하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에 1번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가족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왜 다리가 뇌의 안테나라 불리는지, 그리고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미세한 변화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박지훈 의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뇌의 혈류가 불안정해질 때 제일 먼저 신호를 보내는 곳은 다리다. 그 말을 들은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박 선생님, 왜 하필 다리인가요? 손이나 얼굴이 아니고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의 고층 건물로 생각해 보세요.
심장은 지하층의 펌프, 그리고 뇌는 맨 꼭대기층에 있는 지휘실입니다. 피는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펌프의 힘이 약해진다면 제일 먼저 영향받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가장 멀고 가장 높은 곳, 즉 다리와 뇌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다리가 먼저 반응합니다. 다리는 단순히 근육을 움직이기 위한 기관이 아닙니다. 정교한 감각과 운동신경이 얽혀 있어 혈류가 조금만 줄어도 바로 반응을 보입니다. 혈액이 뇌로 충분히 올라가지 않으면 뇌와 다리 사이의 신호가 끊깁니다. 마치 통화 중 전파가 약해져 음성이 끊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뇌가 걸어라는 명령을 보내도 다리가 그 신호를 온전히 받지 못하면 걸음이 느려지고 무거워지고 방향이 틀어집니다. 신경학적으로 보면 왼쪽 뇌는 오른쪽 몸을, 오른쪽 뇌는 왼쪽 몸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왼쪽 뇌혈관이 좁아지면 오른쪽 다리에, 오른쪽 뇌혈관이 막히면 왼쪽 다리에 먼저 이상이 옵니다. 저는 진료 중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이상하게 오른쪽 다리가 무거워요. 양쪽이 균형이 안 맞는 느낌이에요. MRI를 찍어보면 대부분 운동피질 내의 운동 조절 부위, 작은 손상이 발견됩니다. 이는 일명 손해경색, 라쿠나르 인퍽션으로 그냥 넘기면 몇 달 안에 큰 뇌경색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독일 튜빙겐 대학교에서 중장년 및 노인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 결과 뇌졸중 환자의 절반 이상이 발병 수일에서 수주 전 한쪽 다리의 이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자세가 잘못돼서 그렇겠지, 하룻밤 자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이 연구는 명확히 말해줍니다. 몸은 항상 먼저 경고한다. 다만 우리가 듣지 않을 뿐이다. 제가 뮌헨에서 만난 66세의 김상도 씨도 그랬습니다. 평소엔 건강했고 매일 5km씩 산책하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왼쪽 다리가 말을 잘 안 들고 걸을 때 약간 끌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신발이 오래돼서 그런가 싶어 새 신발을 샀지만 증상은 그대로였습니다. 며칠 뒤 계단을 오르다 갑자기 발이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 검사 결과 오른쪽 경동맥이 65%나 좁아져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빠르게 발견해 혈전용 해제와 식이요법으로 회복하셨습니다. 반면 70세의 박연희 씨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당뇨를 앓고 있었지만 관리가 잘 되지 않았죠. 며칠 동안 오른쪽 발이 저리고 화끈거렸지만 당뇨 때문에 신경이 약해진 거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림이 발끝에서 무릎 위까지 올라왔고 뜨거운 물에 닿아도 감각이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 왼쪽 뇌의 감각 영역으로 가는 혈관에 작은 혈전이 생겨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큰 뇌경색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발이 저리다고 해서 다 사소한 건 아닙니다. 어떤 저림은 발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뇌에서 시작됩니다. 외상성 신경병증과 뇌혈류 장애를 구분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양쪽이 대칭적으로 저리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면 말초신경이나 척추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쪽만 갑자기 저리거나 무감각해지고 자세를 바꿔도 변하지 않는다면 거의 확실히 뇌나 주요 혈관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저리거나 약한 게 뭐 그리 심각하겠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골든타임, 올든타임입니다. 그때는 혈관이 완전히 막히지 않았고 뇌세포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 즉, 치료하면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4-5시간만 지나 혈류가 완전히 끊기면 수백만 개의 신경세포가 되살릴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설령 목숨을 건져도 대부분은 반신마비, 언어장애, 기억력 저하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렇게 강조합니다. 다리가 말을 할 때 그것은 뇌가 살려달라는 신호입니다. 다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당신은 아직 뇌를 구할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독일에서 직접 경험한 수백 명의 환자 사례 중 걸음걸이, 발소리, 작은 움직임의 변화로 어떻게 뇌졸중을 미리 알아챌 수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로는 걸을 때 나는 소리 하나, 그 작은 차이가 당신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제가 프랑크푸르트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시절의 일입니다. 어느 아침 진료 차트를 보고 있는데 수간호사가 들어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지훈 선생님,
어떤 할아버지께서 검사를 원하시는데요. 부인이 발소리가 이상하다고 해서 오셨대요. 저는 웃으며 되물었습니다. 발소리가 이상하다고요? 하지만 그 부부가 진료실로 들어오자 저는 즉시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65세의 오승철 씨, 그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쓱쓱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자세히 보니 오른발을 약간 끌면서 걷고 있었고 그쪽 신발 앞코가 왼쪽보다 훨씬 더 닳아 있었습니다. 요즘 불편하신가요? 하고 묻자 아니에요. 잘 걷습니다. 아내가 괜히 예민해서 그래요. 저는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MRI 검사를 해보니 왼쪽 경동맥이 60% 이상 좁아져 있었고 그로 인해 오른쪽 다리를 조절하는 뇌의 혈류가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만약 부인이 그 미묘한 발소리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면 그는 아마 지금쯤 반신마비 환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오승철 씨 같은 사례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환자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술도 안 마셨는데 비틀거리며 걷는다. 어머니가 자꾸 계단이나 문턱에 걸려 넘어지신다. 이런 증상들은 다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뇌가 몸과의 조율을 잃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뇌의 손해나 전두엽 즉 균형과 섬세한 운동을 담당하는 부위의 혈류가 줄면 명령 신호가 엇갈려 근육이 제때 반응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또 다른 흔한 증상은 위치 감각 상실입니다. 발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들려 있는지를 뇌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죠. 그래서 환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발을 높이 든 것 같은데 왜 자꾸 문턱에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바로 감각 조절 고유 수용 감각 장애입니다. 뇌가 다리의 위치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반복되면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독일의 한 연구에 따르면 균형 장애로 넘어진 노인은 6개월 내 뇌졸중 발생 위험이 2.5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걷는 소리가 달라졌다면, 신발 앞코가 한쪽만 닳는다면, 자주 비틀거리거나 방향 전환이 서툴다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에 가서 혈압과 경동맥 초음파를 확인하세요. 특히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습니다. 69세의 정화순 할머니였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걸음이 예전이랑 달라요. 발소리가 한쪽만 탁탁 끊기고 리듬이 이상해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얘가 괜히 호들갑이야. 나 잘 걸어. 하지만 검사 결과 오른쪽 뇌의 작은 뇌경색이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치료해 몇 주 만에 정상 보행을 회복하셨죠. 그리고 퇴원하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 선생님, 뇌가 정말 발소리로 말하네요. 맞습니다. 몸은 언제나 자기 언어로 말합니다. 때로 그 언어는 다리의 소리, 걸음의 리듬으로 나타납니다. 걸음이 느려지고 방향이 틀어지고 내 다리가 아닌 것 같다 느껴진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중추신경계가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입니다. 수십 년간의 경험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뇌졸중은 결코 조용히 오지 않는다. 항상 문을 두드리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음 편에서는 다리가 스스로 떨리거나 원치 않아도 움직이는 현상, 즉 불수의적 떨림과 근육 경련이 어떻게 뇌의 긴급 신호로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미세한 떨림 하나가 당신의 뇌가 살려달라고 말하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걸음걸이의 변화에 이어 훨씬 더 미묘하지만 위험한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의지와 상관없이 다리가 떨리거나 스스로 움직이는 현상입니다. 제가 하이델베르크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근무하던 시절 71세의 환자 윤정남 씨가 찾아왔습니다. 박 선생님,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오른쪽 다리가 자꾸 덜덜 떨려요. 춥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은데 멈추질 않아요. 처음엔 단순 피로나 칼슘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관찰한 결과 그 떨림은 심장 박동과 맞지 않았고 자세를 바꿔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즉, 단순 근육 떨림이 아니라 뇌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 신호가 일시적으로 왜곡된 상태였습니다. MRI를 찍어보니 왼쪽 대뇌의 작은 부위에 일시적인 허혈 혈류 감소이 있었고 그로 인해 운동 신호가 불안정하게 전달되어 원치 않는 다리 떨림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한쪽 다리의 떨림, 경련, 근육 수축은 항상 뇌의 신호가 불안정하다는 경고입니다.
특히 몸의 한쪽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거의 확실히 중추신경계 이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 증상이 균형감 저하나 현기증 또는 바닥이 기울어지는 느낌과 함께 온다면 손해의 혈류 장애, 즉 손해 허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히 어지럽다, 이석증인가 보다 혈압이 낮아서 그렇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차이는 명확합니다. 이런 증상은 반복되고 특히 아침에 더 심합니다. 그 이유는 생리학적으로 간단합니다.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약간 탈수되고 아침에는 혈압과 뇌혈류가 일시적으로 떨어집니다. 특히 이미 혈관이 좁아진 사람에게 그 시간대는 매우 위험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일과성 허혈 발작, 일과성 허혈 발작, 혈관이 몇 분간 막혔다가 다시 열리는 현상입니다. 이때 다리가 순간적으로 힘이 빠지거나 저리거나 떨리고 잠시 후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 정상으로 돌아옴이 사람들을 가장 방심하게 만듭니다. 실제로는 뇌가 마지막으로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유럽 신경학회의 통계에 따르면 TIA를 경험한 사람의 75%가 3개월 이내에 실제 뇌졸중을 겪고 그중 절반은 48시간 안에 발생합니다. 즉, 다리가 잠깐 힘이 빠졌다가 돌아왔다 는 것은 회복이 아니라 뇌가 한 번만 더 도와달라고 외치는 순간입니다. 그때 바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단 몇 시간의 차이가 평생의 삶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을 듣고 불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뇌졸중의 80%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관리하고 규칙적으로 걷고 충분히 자는 것. 그 단순한 습관들이 바로 당신이 뇌와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조금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박지훈 의사,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여러분께 건강과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진료가 끝난 후 윤정남 씨를 문 앞까지 배웅했습니다. 그때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저는 몰랐어요. 제 다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줄은요. 그동안 제가 그냥 귀를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사실 우리 몸은 한 번도 침묵한 적이 없습니다. 늘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 뿐 우리가 너무 바쁘고 너무 안심하며 괜찮겠지 라고 넘겨왔던 것이죠. 걸음이 느려지고 발소리가 살짝 끌리는 듯 들리고 아침마다 발끝이 저릿한 느낌. 이 모든 것이 바로 뇌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언어입니다. 그 작은 떨림 하나가 지금 나를 도와줘 라는 뇌의 마지막 외침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순간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저는 늘 환자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의학이란 병을 고치는 학문이 아니라 몸의 말을 듣는 법을 배우는 학문이다. 다리는 단순히 우리가 세상을 걷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뇌와 심장, 그리고 마음의 상태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리가 떨리고 느려지고 저려온다면 그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몸이 당신을 부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 말씀드렸던 이야기들. 딸의 세심한 관찰 덕분에 목숨을 구한 최한수 어르신, 너무 늦게 병원을 찾아 평생 후회한 이명숙 할머니. 그 모든 사례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내 몸은 어제와 무엇이 다른가? 이 짧은 순간이 당신을 뇌졸중으로부터 지켜주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과 친구,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박지훈 의사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두 다리로 건강하게, 당당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다리는 뇌의 목소리다. 다리가 변하면 뇌가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내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어 자신의 발걸음을 느껴보세요. 천천히 일어나서 눈을 감고 균형을 잡아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내 몸은 어제와 무엇이 다른가? 이 짧은 순간이 당신을 뇌졸중으로부터 지켜주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